네, 이란 전쟁 상황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성일광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도 또 새로운 소식이 나왔어요. 언제나 이 밤잠을 자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란이 어떤 새로운 종전안을 파키스탄 쪽에 전달했다라는 네. 소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아마 이란이 어떤 전향적인 제안을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렇죠. 분석이 많았는데 그런 방향으로 갔을 거라고 봐야겠죠, 이거는. 그렇습니다. 전향적이진 않으나 그러나 예. 지난번에 낸 것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아,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일단 호르무즈 해협부터 개방해야 된다. 예. 그리고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다시 공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그다음에 3단계에 가서 핵과 관련해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이번에 낸 제안은 이란이 일단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중단하고 그다음에 제재를 일부 해제를 해주면 이란과 핵 관련해서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만날 준비도 돼 있다. 예, 예.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받고 나서 만족스럽지 않다. 내가 원하던 건 아니다. 내가 받을 수 없는 지금 제안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핵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아마도 구체적인 얘기는 없이 그냥 핵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 요 정도까지밖에 얘기를 안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걸 받기 어렵고 아마도 추가적인 요구를 해서 다시 한번 파키스탄 측에다가 전화를 통해서 아마 더 이란 측에 더 많은 요구를 지금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란이 그래도 조금은 개선된 안을 던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얼마 전까지는 협상의 무게추가 이란 쪽으로 완전히 쏠려 있던 그런 기류가 강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걸 보면은 이란도 이 상황이 장기화되는 걸 원하지는 않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 어렵죠. 왜냐하면 해상 봉쇄가 계속 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권 세력도 마냥 그냥 버티기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또다시 반전부 시기가 날 수 있어요. 경제 네.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란의 지금 국가 최고안보위원회에서 사실 비밀리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다가 다시 이란 국민들이 지금 거리로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경고음을 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에 조금 더 중점 무게를 두고 지금 좀 급하게 협상 예. 쪽으로 기우는 게 아니냐. 다만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이란이 실질적으로 협상에 들어갔을 때 핵과 관련해서 아주 전향적인 그런 양보를 할까? 저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이고요. 협상을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시간 벌기 할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미국을 신뢰하지 않고 미국이 어차피 또 전쟁을 할 거면 어쨌든 전쟁 준비를 더 해야 된다. 시간을 벌어서 전쟁 준비를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상당히 지금 양측 간의 협상이 계속 난항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야 시간적으로 쫓기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란은 시간은 우리 편이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밤의 유가 그리고 증시 상황을 보면은 이런 것들 어쨌든 제안을 했다. 이것만으로도 호재로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뭐 또 사상 최고치, 나스닥은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런데 그 오른 폭은 과거에 협상안 나왔을 때에 비하면 좀 적었다. 그러니까 예상 그 평가가 예. 뉴욕 증시의 평가도 이번 이란의 협상안 제안에 대해서 뭐 크게 아주 획기적인 판을 바꿀 만한 그런 어떤 큰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예. 특히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좀 내렸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브렌트 유가 108달러입니다. 네, 저희가 옆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좀 내렸지만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WTI가 102달러거든요. 지난번 1차 협상할 때 이게 89달러까지 떨어졌던 겁니다. 예. 거기에 비하면 적게는 20달러 그리고 많게는 30달러라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이거든요. 네. 자, 이 얘기는 뭐 협상을 하겠다는 자세에 대해서는 금융시장도 좀 전향적이지만 내용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목과 관련해서 나는 실망했다라고 얘기한 점. 그리고 이제 또 한 포인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60일 전쟁은 전쟁권한법에 따라서 60일밖에 예. 못하게 돼 있고 그게 5월 1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금융시장이 많이 기대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5월 1일 날 종전 선언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아주 여기에 대해서 정반대로
우리 전쟁 아직 60일 안 됐어. 그러니까 4주 전에 이란과 휴전 네. 협상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휴전 협상할 때 일시 휴전을 한 거 아니냐. 그러면 거기서 4주를 빼야 돼. 예. 그러니까 앞으로 4주 더 전쟁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헤그세스도 그런 말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했는데 대통령이 이제 그 얘기까지 하면서 휴전 기대는 당분간 그 시간이 미국이 촉박하다고 그러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적어도 한 30일 정도는 더 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아주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시장은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중간 선거가 6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것도 신경 쓰긴 할 것 같은데요. 자, 말씀하신 거 유가는 조금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증시 상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충격이 있을 때 내림폭 그리고 호재가 있을 때 오름폭 둘 다 이렇게 크지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초반에는 엄청나게 많이 하락하고 이랬었는데 이런 거 보면은 약간 만성화됐다, 내성이 생겼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정권 시장의 속성이에요. 어떤 충격이 터졌을 때 처음 나오는 충격,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충격이다 할 때는 크게 반응하지만 예. 시장이 점점 적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만성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동안 중동 전쟁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준 게 이번 그 이란 전쟁까지 포함해서 모두 8번 있었습니다. 예. 8번 있었는데 전쟁 초기 약 3주간 급격히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약 2달간은 그냥 완만하게 떨어지고 3달 정도 지나면 오히려 올랐거든요. 예. 이게 전쟁 8번 중에 7번은 패턴이 그랬습니다. 지금도 거의 지금 이제 거의 새로운 돌발적인 변수 이럴 때면 지상전을 한다든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하르그 섬을 때린다든지 이런 조처가 없는 한은 지금 이란에서의 현재 진행 상황이 뉴욕 증시에 크게 악재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오히려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 결국은 시간적으로 이란도 미국도 계속 끌지 못할 테니까 결국은 종전된다. 그러면 전쟁 끝나면 재건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부서진 거 재건하고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미사일 많이 소진했는데 그거 다시 채워 넣으려면 수입도 하고 생산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이 재정을 엄청나게 풀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가 오히려 전쟁 교착 상태 휴전 협상보다는 더 크게 전쟁 끝나면 큰 장이 한 번 올 것이야. 유동성 폭발할 것이야. 이런 기대가 연일 지금 뉴욕 증시를 달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 대목도 이란에서 돌발적인 변수,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충격 요소가 있다면 그때부터 또 한 3개월간은 새로운 충격이 시작될 테니까요. 안심할 수는 없는 계속해서 지금 변동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지수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우리로 오면은 지난주 목요일에 약간 조정을 받긴 했지만은 그래도 코스피도 계속 강세를 이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외적인 변수도 있고 이게 실제로 경제 충격으로 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가 지수는 계속 오를 수 있는 배경 이것도 조금 이상하거든요. 예, 전쟁과 경제 이 대목에 관한 많은 논문들이 있고 실제로요. 전쟁 때 경제의 판도가 변합니다. 예. 경제의 기회를 경제의 위기가 그러니까 전쟁이 되면 위기도 있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보는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다. 이러고 대부분 큰 기업들 예를 들면 미국의 남북 전쟁이 일어났던 1860년대에도요. 그 북군 쪽에 편을 들었던 기업들 엄청나게 그 성장을 했거든요. 우리나라 한국 전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전쟁은 무조건 악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다만 그 중동에서 터졌던 8번의 중동 전쟁 금융시장에 영향을 줬던 데요. 1973년 같은 그 당시에 이걸 흔히 제1차 오일 쇼크라고 그러고 제4차 중동전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때는 국제 유가가 무려 487%나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오펙이 모두 감산해서 국제 유가를 올리는 전쟁 이후에도 뒤끝이 상당히 셌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그때는 국제 유가는 계속 오르고 뉴욕 증시도 하락세가 약 3년 이상 계속됐어요. 그래서 전쟁과 주가의 상관관계가 딱 확정된 공식은 없고 그 전쟁의 피해가 얼마나 크느냐 그리고 전쟁 이후에 얼마나 스무스하게 트랜지션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데 현재 상황까지만 놓고 보면 이번 이란 전쟁은 미국 입장에서는 특히 크게 부서진 것도 없고요. 네. 그리고 전쟁 재건 수요는 많이 생길 것이다. 다만 하나 물가가 문제인데 현재 미국의 물가 문제이긴 하지만 당초 우려했던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네. 점에서 청신호, 뉴욕 증시를 좋게 보는 그런 세력들이 좀 더 우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뉴욕은 항상 강세로 가기 위한 어떤 배경을 만드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찌됐건 간에 전쟁이 빨리 끝나주는 게 우리로서는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트럼프가 2차 협상 불발되면서 전화로 협상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뭐 전화로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는 있습니까? 네, 전화로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상 뭐 왜냐하면 예. 급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뭐 18시간 되는 그 파키스탄까지 협상단을 보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제 파키스탄을 통해서 간접 협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뭐 계속해서 이제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느긋한 그런 상황에서 전화를 해라. 언제든지 당신이 급하면 전화를 해라. 지금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란 입장에서도 지금 어쨌든 이 문제를 풀어야만 경제 문제를 풀어야만 어쨌든 내부에서 어떤 반전무 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협상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돌파구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예. 급진전이 좀 있어야 되는데 핵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뭐 지금 구체적인 해법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고 핵을 논의할 준비는 돼 있다. 이 정도까지 나와 있긴 하지만 너무 느리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 시간이 예.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정황은 장기화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아마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이란의 지도부가 상당히 분열돼 있어서 진도가 네. 잘 안 나간다 이런 말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측 언론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정말 분열돼 있다. 네. 반대로 아랍 쪽에서 나오는 언론에서는 그런 거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보가 상반되고 있거든요. 나눠져 있죠. 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책임을 나한테 돌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건 이란 쪽에서 얘기하는 게 다 다르다. 남 탓하는 건 달인이니까요. 그렇죠. 예. 어저께는 이렇게 하고 오늘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긴 한데요. 그러나 이란 내부 상황을 보시면 실제로 혼란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이란의 외무장관을 해임할 수도 있다. 네. 왜냐? 너무나 강경한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특히 혁명수비대 쪽 얘기만 계속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예. 협상파 쪽 얘기는 안 듣냐? 그리고 갈리바프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락지 외무장관이 지금 우리가 제안했던 예를 들어서 까타르가 제안한 재밌는 제안이 있습니다. 이란 선박을 10개 정도를 풀어주고 대신 걸프 국가 유조선도 10개 정도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제시를 했는데 양쪽 다 조금씩 풀어주는 네, 걸로? 열척. 근데 이거를 혁명수비대 쪽에서 이제 거절을 했어요. 근데 협상파 쪽에서 이걸 하자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근데 거기에 아락지 외무장관은 혁명수비대 손을 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 협상파 입장에서는 아락지도 지금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 다 지금 혁명수비대 쪽 얘기를 듣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협상파와 강경파에 나눠져 있고 또 하나는 아라치 외무장관은 원래 협상파에 가까운 인물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예. 지금 나오는 얘기는 전혀 지금 협상파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협상에서 계속해서 강경 기조로 갔던 것은 어쨌든 자기도 살기 위해서 그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예. 혁명수대 쪽의 얘기만 계속 했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불만이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강경파 내에서도 지금 나뉜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갈리바프도 사실 강경파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사임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다른 네. 보도를 보시면 해임했다고 나와요. 혁명수비대 쪽에서 잘랐다는 얘기, 해임했다는 예. 얘기가 있어요. 그래도 왜? 너무나 협상파, 강경파지만 어쨌든 미국 편을 너무 들어주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한 얘기는 핵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1차 파키스탄 협상에서 협상단에게 권한을 준 게 없다고 얘기를 해요. 예. 누가 당신들 마음대로 핵과 관련해서 미국과 협상을 하라 그랬냐? 준 게 없는데 당신들이 가서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책임론이 제기돼서 결국 갈리바프를 해임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강경파 내부에서도 누가 더 강경하냐, 누가 좀 온건하냐. 예. 양측 간에 지금 얘기들이 너무나 많은 혼란들이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좀 메시지가 그러면 나눠지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또 그건 아니고. 네, 예. 지금 나오는 거 보시면 이번에 협상 결국 답안 나온 게 좀 진전된 답안이
어쨌든 제재 해제를 해주면 핵과 관련해서는 이번에는 논의하겠다. 네네. 이전에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다가 어쨌든 통일된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그 통일된 안을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아, 거죠. 예, 예. 자기들끼리 논의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메시지가 엉망으로 나온다기보다는 그 메시지를 조율하는 데 걸린 시간이 비효율적이 돼버렸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상황이 불만스러운 것 같긴 합니다. 또 새로운 군사 공격 이런 것도 보고를 받았다고 해요. 45분 동안의 새 군사 옵션을 보고받았다라는 그 보도도 있었는데요. 최후의 일격 뭐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최후의 인력은 이제 지금 45분짜리 브리핑을 받았는데요. 두 예.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란의 핵시설 중심, 핵이 아니고 이제 에너지 시설 있죠. 예. 가스전이나 아니면 발전소 중심으로 해서 때릴 것인가. 아니면 그거 포함해서 하르그 섬이나 하르그 섬 점령이라든지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섬을 점령해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어떤 작전을 세우고 예. 그 다음에 거기 플러스에다가 지금 441kg 되는 60순도 60% 이상 농축된 우라늄 이게 지금 문제잖아요. 네. 이걸 결국 지상군이 들어가서 탈취해야 된다라는 이 작전 옵션도 지금 다 얘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하는 얘기가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최후의 한 방을 매기고 그냥 떠나느냐 네. 아니면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 두 개의 지금 갈림길에 있다고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래도 협상 쪽을 하고 싶죠. 근데 협상에서 좋은 결과가 안 나오고 계속 시간 끌게 한다. 그럼 언제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기다려줄 수 있냐 이거죠. 중간선거도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습니다. 예. 거기다가 유가는 계속 올라가고 안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 국내 여론도 계속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마냥 시간만 보낼 수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시점이 되면 결단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 그 전에 협상 타결이 안 되면 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박사님이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대로 어떤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제 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 지금 휘발유가 평균이 갤런당 4.4불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담이 클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미국도 산유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국제 유가 이렇게 올랐다고 하면은 셰일가스 펑펑 퍼내면서 자기네 쓰는 것들 더 생산 늘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요즘 이 글로벌 시대와 과거에 각자 도생하던 시대가 많이 예. 달라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데요. 자, 미국은 분명히 산유국이고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많은 양의 원유를 생산해 낼 수 있습니다. 네. 또 셰일가스는 이 매장량이 세계 1등이고 도처에서 추가 개발을 할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왜 미국은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데도 미국의 휘발유 값이 올라가느냐. 예. 자, 이 석유는 다른 제조업체하고 달라서 제조업체에서 비누나 라면을 찍어내는 것은 마음 먹으면 금방 뭐 일주일 내라도 재고량을 크게 늘릴 수가 있겠지만 원유는 보관 시설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구조적으로 한참 걸립니다.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요. 자, 국제 유가라는 게 미국에서 서로 생산을 많이 하더라도요.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미국의 WTI가 좀 싸졌다. 네. 그러면 국제 중개 거래상들이 그 가격을 빼다가 외국으로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결국 예. 사우디나 중동에서의 국제 유가가 오르면 일정 시차를 두고 미국 유가도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세 번째는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잘 좀 알려지지 않은 얘기인데 미국의 정유사들, 미국의 많은 석유를 빼내는 예를 들면 엑슨이나 모빌, 쉐브론 이런 회사들이 중동에 여전히 그 산유량 채굴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정유회사 입장에서는 미국에서도 많이 생산하지만 중동 가격이 오르면 정유회사의 원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좋을 거는 전혀 없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실 미국의 정유회사는 고민이 상당히 큰 거죠. 빨리 트럼프 대통령은 더 생산해서 가격 낮추라 이러는데 거기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지금 또 새로 시추하고 캐낸다 하더라도 갑자기 전쟁 끝나버리면 그 투자가 그냥 날아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다가 중동에서의 호르무즈 그 안쪽에 있는 많은 생산 시설의 정유 채굴권을 미국이 갖고 있다.
이것은 네. 미국의 고민이 심각해지는 그런 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역시도 어쨌건 고유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잖아요. 최근에 PC,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표를 봐도 한 3.5% 오르고 물가적인 충격이 미국에 있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그래도 예상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직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충격 충분히 견뎌낼 수 아직은. 있습니다. 예. 자, 이게 물가라는 게요. 성장이나 다른 고용하고는 달라서 예. 물가가 오르는 데는 이른바 제트레그라고 해서 일정 시간이 걸립니다. 바로 오르는 게 아니에요. 네. 일반 물가가 오르면 일반 현장에서는 재고를 꺼냈을 수도 있고 또 일부 소비자들은 소비를 줄이기 때문에 그 충격을 몇 달간 막을 수가 있는데 우리 경제학자들 세계에서는 6개월 정도가 맥시멈입니다. 6개월 이상은 못 견딘다. 그러니까 1차 저항선이 3개월, 예. 2차 저항선이 6개월인데 지금 미국 전쟁 시작한 지 이제 3개월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근데 3개월 차에 접어들었죠, 이제. 예, 3개월째 접어들었는데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라든지 CPI 물가 지수는 지금 이번에 나온 게 이제 그 예. 한 달 전 거잖아요. PC는 2달 전 거 3월께 나와 있죠, 지금. 예. CPI도 3월 전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아마 지금쯤은 물가가 3.5를 넘어서 3.8 정도 선까지 올라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아직은 본격화되기 전에 지표인 것들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휘발유값, 길거리의 휘발유값은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비즈니스맨 출신이고 비축유를 많이 늘려가지고 네. 그 가격 상승폭을 최대한 누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저게 4.78까지는 이미 올랐었어야 되는데 현재 4.3, 4.4에서 예. 막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어거지로 눌러놓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 요게 한 달 정도 더 가면 예. 6월 달 가면 그야말로 이제 아비규환의 소리, 곡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주어진 경제적 측면에서 주어진 시간은 한 달 정도는 여유가 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고 감소로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위기가 굉장히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말이 미국에서 나온 이유가 이런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빨리 풀려야지. 당장 뭐 미국은 그렇다 쳐도 우리가 죽을 맛이잖아요. 네. 이게 빨리 풀려야 되는데 아직은 미지수인데요. 이란 전쟁 발발 뒤에 선박 200여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탈출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이거 양쪽이 봉쇄, 이중 봉쇄를 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나오는 배들이 생기네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런 배들이 나왔다는 얘기는 어쨌든 이란 쪽에서는 지금 통행료를 지불한 배들을 계속 내보내고 있잖아요. 예. 일본 선박도 유조선도 나가고 아. 앞서 일본 선박도 상선도 나가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이런 봉쇄를 피해서 밤에 신호를 끄고 통과하는 선박들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봉쇄를 뚫고 나가는 선박들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한 200여 척이 나갔다는 얘기인데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선박들은 하나도 지금 못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가장 안타까운 것이고 네네. 그다음에 이란에 지금 뭐 한 7억 달러 정도를 지금 인도적 지원금을 내고 있지만 이란 측에서 나오는 얘기는 우리 선박은 어쨌든 나가더라도 통행료를 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네. 아직 우리 정부 입장으로 통행료 낼 수는 없잖아요. 네. 또 미국에서 통행료 내면 또 제재하겠다고. 제재하겠다 이렇게 또 언장을 놓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우리 입장은 곤란한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특사까지 보내고 이란 측에서 상당히 우호적인 메시지는 나오고 있지만 예. 가시적인 성과를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 이거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지라 네. 또 하나의 이 유가의 변수가 될 소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난주에 나와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소식인데 아랍에미리트가 네. 오펙 그리고 오펙 플러스에서 탈퇴를 하겠다고 밝혔어요. 지금까지 이 오펙은 사우디가 거의 주도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어떤 중동국의 정세 같은 것들이 변화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까? 네, 이게 상당히 그냥 경제적인 원인으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사우디 중심의 헤게모니에서 더 이상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있기 힘들다. 더군다나 이번 이란 전쟁 기간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의 공격을 가장 많이 받았거든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GCC 국가, 지금 사우디나 쿠웨이트, 바레인 이런 국가들이 연대해서 이란에 대한 어떤 군사적인 조치를 좀 취해야 되지 않냐 예. 이런 얘기를 아마 줄곧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GCC 국가들이 어느 국가도 여기에 이제 쌍수 들고 환영하지 않았고 특히 가장 기대했던 사우디가
이런 생각에 대해서 아마 반대를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란이 지금 막무가내로 지금 걸프 국가를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예. 우리 걸프 국가는 연대에서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인가? 예. 그럼 군사적으로 우리는 서로 이렇게 도와줄 수 없는 이 상황인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하고 절망했던 것 같아요. 아. 대신 아랍에미리트를 도와준 국가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아, 이스라엘은 네네. 아이언돔을 줬고 최근에는 아이언 빔까지 줬답니다. 레이저로 이제 요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이에요. 한국이 전국을 주지 않았습니까? 네. 전쟁기에. 그렇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도와준 국가는 GCC 국가가 아니고 오히려 외부에 있는 국가들이었다. 이 친구들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GCC 국가들 전체에 대한 좀 실망이 있고 그 중심에는 사우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오펙에 계속 남아 있어 봐야 하루에 400에서 500만 배럴까지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또 그걸 왜 투자를 엄청 했는데 네. 지금 오펙에 남아 있으면 어차피 하루에 300에서 350만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죠. 그리고 언제까지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이 화석 연료를 쓴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줄어들 거예요. 예. 그렇다면 팔 수 있을 때 가장 많이 팔아야 됩니다. 아, 지금이 그러니까 많이 생산해서 팔아야 될 그렇죠. 때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계속 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탈퇴를 해서 우리가 마음껏 생산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다. 이렇게 해서 탈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게 국제 유가를 많이 낮춰줄 줄 알았는데 예상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당장 우리도 물가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더해서 또 골치 아픈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독일에 있는 미군가량 5,000명가량을 철수하도록 지시를 했다. 이런 걸 보면은 트럼프가 어떤 실망감, 사감 같은 것들을 많이 정책에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유럽에 대해서는 관세까지 인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거 유럽에 대한 보복이 효과가 있을 걸로 보십니까? 예, 지금 이란 전쟁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예. 관세 폭탄이 또 하나 터졌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예. 다음 주부터 유럽에서 들어오는 모든 자동차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때리겠다. 현재 지금 원래 관세가 2%밖에 안 된다는 걸 갖다가 원래 25% 올렸다가 네. 유럽이 미국산 물건을 사주기로 하고 여러 가지 합의를 하면서 15%까지 내려갔던 거거든요. 그걸 또 올리는 겁니다. 유럽 입장에서는 정말 멘붕인 상태고 그 미국이 정말로 한판 경제적으로도 한판 붙자는 거냐, 우리는 경제도 동맹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한데요. 트럼프는 뭐 단순히 개인적으로 불만 이런 것도 네. 있겠지만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이 봉쇄가 잘 끝날 것 같지가 않은 이란과의 협상이 계속 교착,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시간은 짝깍짝깍하고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어떤 종전의 명분,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 승리했으니까 나간다.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만은 유럽이나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 그 직접 원유 수송을 물류를 많이 하는 나라들끼리 니들이 알아서 해라. 가서 풀어라. 예. 그래서 이번에 유럽에 대한 관세 폭탄도 호르무즈의 전쟁 이후에 관리 부담을 너희들이 하라라는 하나의 지렛대로. 그래서 호르무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면 네. 다시 관세 원상복귀 해줄게. 라는 카드로 사용했다라는 그런 전문가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이거예요. 처음에 트럼프는 계속 얘기했던 게 관세는 상대국들이 부담을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지만은 이거 거짓말인 거 이제 미국인들도 다 알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정말 효율적인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관세 폭탄을 때리면 누가 내든지 간에 양측이 다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유럽 입장에서는 지금 유럽 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한계 상황 갖고 있는 나라들이 많은데 이런 나라들 입장에서는 일단 관세 25%를 때리면 최종적으로 관세를 누가 내든지 간에 그 관세 때문에 수출 물량이 줄어듭니다. 네. 그러면 유럽 입장에서는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동차 관세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안이 산적에 있는데 하나의 시그널을 주는 것이죠. 호르무즈에 현재 군사적으로 좀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그때 안 도와줬어. 그거 섭섭해.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
미국이 발 빼고 나오는데 그냥 나왔을 경우에는 이란이 호르무즈 통행료도 받고 그 길을 완전히 장악하면 전쟁을 한 목적이 완전히 상쇄되는, 오히려 혹 때려다 혹 붙였다는 그런 욕을 먹을 수 있으니까 네.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호르무즈 봉쇄 해제하는 것은 너희들이 해. 아니면 미국이 깃대만 꽂고 있을 테니까 경제적 부담은 너희들이 해.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가 관세 문제를 이란 전쟁에 연동시키는 하나의 신호탄이다. 그런 면에서 예. 좀 예의주시하게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당장 이거는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으니까요. 앞으로도 예의주시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걱정이 되는 게 그거예요. 미국이 착한 동맹, 나쁜 동맹 이거를 구분을 해가지고 어떤 불이익을 주겠다. 뭐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2년이 아직도 넘게 남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충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서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폴리티코에서 보도를 한 건데 나쁜 동맹, 그러니까 자기 말 들어주는 동맹은 착한 동맹이고 자기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면 나쁜 동맹이라고 이제 이분법적으로 나오는 건데 어찌 보면 대단히 이제 비외교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동맹을 구별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경제 조치, 관세 조치까지 끌고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즉 미국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들어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도 또 관세 문제도 또 해결해야 되고, 네. 그다음 우리가 또 여러 가지 핵 관련해서도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경제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이 원하는 거 다 해줄 수는 없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전쟁 중인데 군함을 보내달라. 보내주고 싶지만 전쟁이 안 끝났지 않습니까? 그럼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미국 중심의 어떤 자유항해연합,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또 안전하게 지날 수 있는 그런 협력체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요. 예. 이 부분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도와줄 준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영국과 프랑스 주도에 이미 그런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또다시 미국 중심의 새로운 것을 하고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처음에는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랬다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늦게나마 다시 미국 중심의 어떤 그런 걸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중복되기 때문에 얼마만큼 효율적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우리가 미국 측에서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들어줄 수 있는 건 들어주고요. 안 되는 건 안 되는다.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참 쉽지 않은 상황 같습니다. 전쟁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1기를 경험을 하고 트럼프 2기를 만든 미국 유권자들은 갤런당 4.4불이 되는 이 휘발유를 넣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성일광 서강대학교 유럽문화연구소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